자, 우선은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제 여러 부류의 어머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영어를 못하거나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상당히 아이를 푸시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영어 관련 좀 통역사 일을 하시거나 뭐 해서 어느 정도 된다. 뭐 사실은 뭐 대학 교수님이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그러면은 약간 조금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자기가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으면 그 지가 맘 먹으면은 퍼쩍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 부모가 수학을 잘하고 그러면 애를 수학을 푸시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은 결국에 공부의 핵심은 자기주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엄마표 영어라든지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지금도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오고 그러면 너무 일찍 가면은 무슨 피드백이 많이 오죠? 다 까먹는다고. 가가지고 뭐 유치원 때 가서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하고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고 그러면 자기주도성이 없고 뭔가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부는 그냥 흘러가듯이 다 이렇게 하수처럼 쓸려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느낌은 있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뭐 질문을 한다든지 국제학교 분위기가 어떻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알 수는 있지만 뭔가 그 부분을 좀 회화를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뭐 단어를 이렇게 알고 외국인과 두려움을 없게 하는 그런 레벨이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 문법 문제를 풀고 독해력을 해서 결국은 수능 고득점이나 내신을 뭐 1등급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그 뭔가 엔트리 레벨에 그 유초등 레벨에서 뭘 빨리 하고 지금 그 렉사이얼 지수 책을 뭘 보느냐 뭐 그런 부분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선은 저는 그 아이의 어떤 영어 공부의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돌고 돌아 우리나라 입시에서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 회화와 작문은 필요가 없어요. 그 수행평가를 하는 데는 조금 뭐 의미가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걔가 뭐 외고를 가거나 굉장히 국제고를 가거나 영어가 굉장히 치열한 그런 어떤 학교를 가면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영어 교육제도를 바꾸면서 쓰기와 말하기를 좀 늘려고 그러다가 뺀 게 우리나라 교육은 약간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나가야 돼. 나가지 않고 여기서 이게 쓰기 말하기 차이가 다르잖아요 벌써. 그리고 그거를 만약 수능에서 지금이야 듣기 읽기죠 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서민 자녀들이 독하게 EBS 강의 문제집 반복해서 풀고 그 다음에 동영상 뭐 저기에서 하면 1등급이 나오는 적이에요. 근데 그거의 반을 말하기 쓰기로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그 외국 생활 경험이 있는 애랑 아닌 애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도 뭐 공정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정이에요. 이게 그 사회적인 계층 상승의 수단을 지금 한 50년 동안 6.25 이래로 다 망한 가운데 공부 열심히 해서 올라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상에서.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영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실은 말하기 쓰기 중심으로 바꾸면 우리 선생님들 다 어떻게 보면 연수를 시키고 완전히 그냥 물갈이가 지금 돼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교육 현장의 문제고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교육 자체만을 생각하는 교육은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은 현실이에요. 그럼 이런 교육이 싫으니까 나는 그럼 외국에 나갈래. 그럴 수 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의외로 피곤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아니고 그럼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보내고 미국 같은 데서 로스쿨을 보낸다.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하고 로스쿨까지 한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거의 대학 학비가 기본적으로 뭐 3, 4만 불, 아이비리그 뭐 2, 3만 불 정도잖아요. 그러면 뭐 4년에서 10만 불, 거의 뭐 그 1억, 뭐 2억 뭐 넘어가는 데다가 로스쿨 비용까지. 로스쿨 비용도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따지면 유럽은 얘기죠. 유럽은 뭐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뭐 대학이 완전히 평준화돼 있고 뭐 그런 이제 어떤 다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로스쿨이나 의대 학비를 비용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제일 싼데 1억이죠. 1억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입시가 된다, 우리나라 국영수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학부를 어느 정도 하고 대학원을 나중에 장학금 받아서 뭐 미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이게 현실적으로는 또 맞는 전략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입시 경쟁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뭔가 다양한 교육적인 옵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갈 형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지금 기반을 잡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식 입시 체제에 적응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영어 교육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그 내신 1등급, 그 수능 1등급,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토익 고득점, 뭐 이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의 뭐 회화 중심의 교육이나 동화책을 얼마만큼 읽는 거나, 이게 해리포터를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안에서의 영어에서의 어떤 뭐 그 표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능 영어는 아카데믹한 논문이나 대학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을 길러준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사실 이제 목표잖아요. 근데 그 생활 영어에서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사실은 뭐 몰라도 되는 표현들도 사실은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굳이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나라 영어는 영털이다,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염두를 해야 될 게, 이 목표가 뭐냐,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영어적인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그거를 좀 그 첫 단계부터,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 단계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표 영어나 아니면은 그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그러다가 초등 5, 6학년이 되거나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내신 대비 학원을 보내고 영어 문법 학원을 보내고 입시식 영어를 또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영어가 말하는 영어, 동화책 보는 영어가 따로 있고 문법 푸는 영어랑 입시식 영어가 따로 있나? 공부 그릇이 되는 아이들은 걔가 뭐 그 영어 유치원을 다녔든 엄마 앞에 영어를 다녔든 영어로 읽고 책을 읽고 그러는 게 재밌기 때문에, 사실 문법에서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은 또 뭐예요? 그 지금 자유학기제니까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고사를 봐요. 근데 얘가 굉장히 영어를 재밌게 공부했어.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저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내신을 보니까 교과서를 거의 다 통째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내신 변별력을 위해서 나오고 막 이런 시험을 체제를 딱 정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엄마 지금 학교에서 시험을 처음 봤는데 굉장히 막 구석에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이야기를 파악하고 그러는 데는 관계는 없는데 이거는 뭐 틀리라고 이렇게 하나 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잘 풀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내신 뭐 비슷한 기출문제라든지 문법 문제 그런 거 나오잖아. 근데 족보닷컴이란 사이트가 있대, 엄마. 거기 들어가면 우리 학교 전년도 내신 문제가 7개년치 8개년치 다 있대. 그거 한 그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풀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뭘 느꼈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는 걸 느꼈어.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수행평가 어떤 해오라고 그럴 때 그냥 이거 왜 하지? 쓸데없는 건지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거를 잘 하는 게 좀 우리 수행평가도 잘 받고 내신도 이렇게 잘 대비하는 그런 거라는 걸 좀 느꼈어. 그래서 다음 기말고사 때는 한번 그렇게 해볼게. 공부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아이면 이런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적인 사고.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단순히 암기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넘어서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메타인지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그 막 내신 대비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끌어주는 뭐 우리 아이를 뭐 지도하고 끌어주는 거에 한계가 저는 중2
수학으로는 인시분해, 영어로는 현재 완료, 뭐 과거 완료, 시제 구분하는 그 정도까지다라고 보는 거죠. 문법에 있어서도 수능 문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법 사항이 있거든요. 혼합시제 가정법이라고 들어보셨죠? 혼합시제 가정법.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if절에서는 had pp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주절에서는 would, should, could 원형을 쓴다라고 하는, 원래는 if had pp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시제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과거 시제, 혼합 시제 가정법인지 그 다음에 그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 키워드가 뭐죠? 그게 이게 혼합 시제인지 알 수 있는 건? 주절에 now나 today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수능 문법 문제에 그 고난도 적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틀려요. now나 today를 좀 빼고 그거 if절에서 그걸 암시할 수 있는 좀 그런 내용을 이렇게 넣는다든 이런 식으로 하는 약간의 그런 그 문제 변형을 주고 그러면 여기에 오답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러거든요. 이게 왜 혼합시제 가정법을 쓸까? 아니면은 시간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I will call you when he comes냐 when he will come이냐 뭐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결국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 데리고 가냐면 그게 명사절인 경우 I will tell you when he will come이냐 when he come이냐. 그럼 tell you는 you 다음에 그게 when절이 명사절이거든요. 이게 왜 명사절이고 부사절이고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은 문제를 어떻게 바뀌든지 다 맞출 수 있어요. 난이도에 상관없이. 근데 그걸 단순히 외웠던 아이들, 그냥 선생님이 해주니까 반복하고 그 내신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던 아이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풀었던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뭐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9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고등 사고력을 요하는 점점 높은 단계로 아니면 수능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들이 사실은 나타나는 거죠. 그 내신 대비 영어 시험을 따로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그 문법식 영어를 따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아이 공부 그릇이 입시 쪽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영어 교육의 목표를 입시가 아닌 걸로 잡으면 돼요. 거기 가서 뭐 그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명문대 서울권에 있는 탑10 대학을 나와서도 뭐 취업이 보장되고 뭐 그러는 시절이 아닌데, 특히 문과는 더 심한 지금 상황인데, 그럼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나는 지금 국제화 시대 때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 그런 걸 찾아가지고 볼 수 있는 애, 그 다음 외국 나가서 자기가 뭐 할 수 있고, 그 다음 필요하면은 자기 진로 적성을 찾아서 뭐 유학을 가거나 그럴 때 그런 부분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애로 나는 키우고 싶다. 우리나라 입시체제에서 뭐 1등급 받고 그러는 거는 내가 별로 원하지는 않는다. 그런 목표를 찾는다고 그러면은 굳이 뭐 애가 동화책 읽고 재밌게 공부하고 회화 잘하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그 우리나라적인 현실에서 이제 이거를 포기 못하고 이거를 포기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혼선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열심히 뭐 엄마표 영어도 하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영어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내신 대비 학원을 보내야 되고 문법 학원을 따로 보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지게 돼요. 그 현재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이 점점 중요해져요.